안녕하세요. 저희는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4세대 K-팝 아이돌의 브랜드 개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할 1팀입니다. 저희는 현재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네임 밸류가 아이돌의 성패까지 결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아래의 질문들을 핵심 질문으로 설정하여 차기 4세대를 이끌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분석하고 앞으로 아이돌 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해당 주제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핵심 질문에는 첫째, 엔터테인먼트 기업 간 브랜드 개성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소비자들은 각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4세대 K-팝 아이돌의 브랜드 개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셋째, 소비자들은 본인이 선호하는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선호하는가이며 해당 질문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넷째, 각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브랜드 전략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발표 전에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하이브의 SM 인수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저희의 분석이 그 뉴스가 이슈화되기 전에 마무리가 되어서 해당 이슈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활용한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저희가 선정한 4세대 아이돌 그룹의 타이틀곡 가사를 직접 수집해 분석하였고, 자체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얻어낸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크게 3개의 섹션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섹션에서는 성별, 연령과 같은 응답자의 기본 정보와 4세대 아이돌을 좋아하는지 여부, 또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아이돌에 대한 팬심이 구매 활동까지 이어진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돌 홍보 활동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이미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세 번째 섹션에서는 본인의 평소 이미지에 대한 문항과 응답자가 특정 팬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가사와 설문조사 분석을 하기 전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시간 관계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SM 엔터테인먼트는 광야 세계관을 내세우며 스토리텔링과 메타버스를 통해서 트렌드를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현재는 지속 가능한 경영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방탄소년단을 기점으로 회사 규모를 성장시켰는데요. 4세대 대표 그룹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이브 레이블, 하이브 솔루션, 하이브 플랫폼을 통한 독립성과 독창성을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보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화면이 가릴 것 같아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JYP 엔터테인먼트는 성실과 겸허, 진실을 핵심 가치로 밝힌 바 있는데요. 안정적인 제작을 벗어나 새로운 도전 정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스타쉽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걸그룹 대전의 선두주자 아이브가 소속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최고 가치를 대중성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기업 4세대 아이돌의 가장 큰 특징은 재데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별로 선정한 4세대 K-팝 아이돌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SM 엔터테인먼트의 NCT는 2016년 데뷔로 3세대 아이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네오 컬처 테크놀로지의 약자인 그룹명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문화 기술로 탄생하여 현재 광야 세계관을 아우르는 온 오프라인 플랫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K-팝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SM 엔터테인먼트의 현재 대표 아이돌이라고 판단해 선정하였습니다. 저희 주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브랜드 개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제니퍼 아커가 개발한 이 개념은
브랜드 특화에 자주 동원되는 인간적 특성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구축한 브랜드의 이미지를 각종 마케팅을 통해서 대중에게 각인시키고 소비 욕구를 촉진한다고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똑같이 2명 있더라도 세련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지닌 사람은 세련된 이미지를 브랜딩화한 회사 페라리의 차를 소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야성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은 야성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랜드로버 회사의 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회사들은 이러한 브랜드 전략을 소비자의 소비 심리를 바탕으로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타깃 오디언스로 삼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아이돌의 타이틀곡을 선수 소집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가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라이브러리 임포트 후 형태소 분석기를 선택하였는데요. NCT의 노래 가사 한 줄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해 보았을 때 OKT, 코모란, 꾸꾸마, 한나눔 중 일반 명사가 가장 제대로 수출되는 코모란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후에 일반 명사만을 추출하여 워드 클라우드화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사를 추출하고 한 글자 단어는 불용어 처리해 각 아이돌별 다음과 같은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각 아이돌 그룹별로 가장 빈도가 높은 단어가 나온 앞뒤 가사들을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모든 내용을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서 간단하게 키워드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 알고 싶은 그룹의 내용들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NCT는 NCT 127, NCT 드림, NCT U를 모두 분석 후 전체를 또 합쳐서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해당 워드 클라우드는 전체의 워드 클라우드인데요. 저희는 NCT가 노래를 통해 긍정적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며 특히 자아에 초점을 맞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순간이 나온 가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가사만 읽어보아도 개인의 잠재력을 깨닫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자는 등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가자는 맥락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에스파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광야인데요. 에스파의 노래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광야는 SM 엔터테인먼트가 에스파와 함께 공개한 멀티버스입니다. 에스파뿐만 아니라 SM에 속한 모든 아티스트들이 모이는 가상의 공간으로서 SM 엔터테인먼트가 오랜 기간 기획했던 SMCU, 즉 SM 컬처 유니버스 세계관의 중심을 이루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파는 광야 세계관을 우선으로 하여 SM 엔터테인먼트가 내세운 걸그룹으로 현실 세계에 사는 아티스트 멤버와 또 가상 세계에 존재하는 아바타 멤버가 이 현실과 가상 중간 세계인 디지털 세계를 통해 소통하고 교감하며 성장한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뿐만 아니라 블랙맘바, 아이, 싱크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에스파는 등장부터 이전의 아이돌 그룹과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파의 노래 가사를 통해 세계관 스토리텔링과 메타버스 산업을 중심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이끌어 나갈 SM 엔터테인먼트의 앞으로의 행보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소개에서 보여드린 방식대로 다른 기업들도 가장 많이 추출된 단어가 나온 가사를 앞뒤로 분석해 보았는데요. 먼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의 르세라핌은 확장성 강렬, 뉴진스는 순수한 4차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동화 같은 나쁜 남자를 키워드로 수출하였고 JYP의 엠믹스는 세계관이랑 함께라는 키워드를, 스트레이키즈는 방황, 스스로를, 스타쉽의 아이브는 당당한 사랑법, 자존감을, 크래비트는 질주, 자유, 우주를 키워드로 수출하였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려서 아쉬운데 너무 내용이 길어서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사 분석은 여기서 발표를 마치고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2023년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약 9일간 구글 폼을 활용하여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4세대 K-팝 아이돌의 브랜드 개성 분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질문은 제니퍼 아커의 브랜드 개성 차원의 개념을 기반으로 구성하였으며 해당 기업의 브랜드 전략이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먼저 응답자의 기본 정보를 묻는 성별과 연령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는데요. 총 30명의 응답자 중 여성은 21명, 남성은 9명이고 20대는 28명, 30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4세대 아이돌의 팬덤에 가입하였거나 4세대 아이돌을 좋아한 적이 있냐는 질문을 하였는데요. 22명의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답하였고 아니다는 8명으로 응답자 상당수가 4세대 아이돌에 대한 호감이 있음을 알아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냐는 질문도 하였는데요. 뉴진스 13표, NCT 11표, 에스파 8표, 아이브 6표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초반에 추가하지 않았던 르세라핌의 선호도 또한 8표로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 이치와 몬스타엑스는 각 4표, 엠믹스와 스트레이키즈는 각 2표를 받았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1표, 엔하이픈과 크래비티는 0표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아이돌을 좋아하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뮤직비디오와 음악 방송,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 등을 계기로 아이돌의 호감을 가졌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노래가 좋아서라는 응답이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외모에 대한 응답이나 코로나, 군대 등의 제한적인 상황을 기점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아이돌에 대한 팬심이 구매 경험까지 이어진 적이 있냐는 질문도 하였는데요. 총 응답자 26명 중 아니다가 더 높아서 아니다가 14명으로 소비 행동까지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조금 높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돌 홍보 활동을 묻는 질문에는 해당 응답 또한 유튜브 관련 콘텐츠가 가장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자체 콘텐츠의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광고나 콜라보 활동, 앰베서더 등의 활동이 인상 깊었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저희 설문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가장 잘 어울리는 형용사 3개를 골라달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부분은 마지막쯤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대한 선호도 순위를 매기는 질문에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기업으로 SM 엔터테인먼트를 뽑았고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순으로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아이돌 시장의 전통 강자, 높은 음악성, 뛰어난 비주얼 등을 이유로 꼽았고 2위인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다양한 그룹과 성장 가능성 등이 선호도의 이유로 언급되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선한 이미지, 전통 강자로 선호하는 응답자가 있는 반면 과도한 도전 정신과 컨셉의 아쉬움 등에 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대중적인 음악은 좋았으나 아직까지는 타 엔터테인먼트에 비하여 인지도가 낮고 경영상의 불만, 어린 팬층 등의 이유로 선호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각 엔터테인먼트의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결과인데요.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매우 좋다 13명, 그리고 좋다, 보통이다, 안 좋다, 매우 안 좋다 순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또한 브랜드 이미지가 매우 좋다 12명, 좋다 10명, 보통이다 5명, 안 좋다 4명, 매우 안 좋다 0명 순으로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지가 보통이다가 17명으로 가장 높았고 좋다 9명, 매우 좋다 3명, 안 좋다, 매우 안 좋다 1명 순으로 응답하여 매우 평탄한 브랜드 이미지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지는 보통이다 16명, 안 좋다, 좋다, 매우 안 좋다 순으로 응답하여 타 엔터테인먼트에 비해 비교적 브랜드 이미지가 낮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매우 좋다를 5점으로 매우 안 좋다를 1점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평균 최소값, 최대값을 나타낸 표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4.06점, 하이브 엔터테인먼트가 3.97점, JYP 엔터테인먼트가 3.39점,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2.90점으로 SM 엔터테인먼트의 브랜드 이미지 점수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으로 평소 어떤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 평소 남들은 본인을 어떤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내가 보는 어떤 팬들은 어떤 편이다라는 질문도 저희가 추가로 알아보고 싶어서 넣었는데요.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은 응답 결과는 보여주는 화면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설문조사 결과 SM 엔터테인먼트는 상상력이 풍부한 화려한 현대적인 이미지가 가장 높았고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는 활기찬, 유능한, 쾌활한 이미지가 연상된다는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또한 응답자들은 JYP 엔터테인먼트가 안정적인, 활기찬, 진솔하며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힘찬, 가식적인, 쾌활한 형용사가 떠오른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를 제니퍼 아커의 브랜드 개성 분류에 대입한다면 SM 엔터테인먼트는 신명,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는 성실, 신명, JYP 엔터테인먼트는 유능,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세련의 특성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비자들은 본인이 선호하는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선호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분석을 다 해보았는데요.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 선호 이미지와 1순위 기업 이미지가 완전히 일치한 응답자가 없었고 심지어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응답자도 존재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아이돌의 경우 본인이 선호하는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트렌드나 유행에 따르는 등 소비에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 응답자 수가 30명으로 적어 실제 소비자가 본인이 선호하는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분석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저희는 사전조사, 가사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각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브랜드 전략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았습니다. 네, 보고서에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나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국 브랜드 전략의 핵심은 고객의 욕망을 읽어 해당 니즈를 바탕으로 타사와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즉, 다른 브랜드와 다르게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를 엔터테인먼트는 구축해야 하는 것인데요. 모엔은 브랜드 이미지가 브랜드 자산의 근본적인 자산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즉,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는 브랜드 이미지에 따라 좌우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사의 경우 아티스트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마찬가지이기에 아티스트 이미지 브랜딩 특화 여부에 따라 브랜드 가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론에서 조사한 각 기업마다의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각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브랜드 전략 방향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먼저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설문조사 결과 기업 이미지 선호도 또한 매우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SM 엔터테인먼트가 지니고 있는 이미지인 상상력이 풍부한 현대적인 화려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브랜드 전략을 짜는 것이 유리하다는 방증으로 보았습니다. 아티스트에 대한 표현력과 상상력이 주로 잘 드러나는 뮤직비디오에 많은 메시지와 연출을 남김으로써 돈독한 팬층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에스파의 광야와 같은 컨셉도 타 소속사와는 차별화되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세계관이기에 주목을 받았었고 이는 하나의 SM 이미지로 굳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이미지 또한 SM에서 중요한 키워드인 만큼 대중들에게 더욱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세계관 혹은 컨셉을 추구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같은 소속사끼리의 콜라보보다는 더욱 현대적이고 새로운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타 기획사와의 음반 작업, 예능 출연 등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하이브 기업 또한 이미지 선호도가 매우 높았는데요. 따라서 기존 키워드인 활기찬, 쾌활한, 유능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해왔던 콘텐츠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브랜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도 매우 긍정적이고 대체할 수 없는 형용사로 저희는 유능한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미 실력으로 보장된 이미지를 구축했기에 더욱 본업에 충실하는 모습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비긴 어게인, 히든싱어, 수우파와 같이 춤과 노래와 관련한 예능에 출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멤버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소속사에서 적극 지원해주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활기차고 쾌활한 이미지 또한 결국은 음악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다는 이미지 메이킹에서 비롯됐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음악 컨셉 또한 밝고 건전한 느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광고의 노출도 스포츠나 이온 혹은 탄산 음료 등 청량감을 줄 수 있는 광고에 출연하는 것으로 빈도를 높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JYP 또한 이미지 선호도가 높은 편이지만 비교적 타사에 비해 선호하지 않는 의견도 존재하였습니다. 해당 원인을 기존 기업의 이미지에서 찾고 이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브랜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JYP에 제시된 키워드인 안정적인, 활기찬, 진정성 중에서 다소 부정적이게 비춰 보일 수 있는 키워드로는 안정적인을 뽑았는데요. 이에 안정적인 키워드를 지울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나머지 두 키워드는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고안하길 제안하는 바입니다. 안정적이라는 말은 곧 변화가 없다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기존에 너무 통일된 아티스트들의 모습이 단점으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티스트들이 각각 모두 돋보일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으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개 기업 중에서 제일 기업 선호도가 낮았는데요. 이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업 이미지를 실패했다고 가정하고 실패한 요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브랜드 전략을 다시 짜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스타쉽 기업 3개 키워드 중에서 제일 부정적인 단어인 가식적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고안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해당 워딩은 소속 가사의 립싱크 문제 등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다 친근감 있는 예능을 중점적으로 이런 형용사를 지어보는 방안을 제안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으로 저희는 분석 과정에 있어 몇 가지 한계점을 느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설문조사 대상의 한계입니다. 저희는 각자 SNS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였고 따라서 저희 조원들의 지인들에 한정되어서 분석 대상이 모집되었습니다. 또한 응답자 수도 30명으로 적어가지고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가사 분석에 있어 한계입니다. 워드 클라우드를 해본 결과 가사에 나타나는 단어만으로는 해당 음악과 가수의 특성을 완벽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나온 앞뒤 가사의 맥락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 점도 한계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여기 적지 않았지만 현재 하이브의 SM 인수 사건과 관련한 내용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네, 저희가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